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과 함께 섹터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 대한 참 고민들이 많습니다. 주요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 2차 전지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현재 이 섹터에 대한 저희가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좀 살펴주시죠. 큰 그림에서 보면은 K배터리의 성장은 두 가지로 봐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전기차 성장, 본연의 성장성과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든가 EU,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중국을 견제를 함으로 인해서 특히 IRA법에 의한 FOMC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국내 배터리 K배터리가 반사 이익을 보는 성장이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북미 시장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경유차 캐즘으로 인해서 전기차 성장에 다소 둔화가 될 수 있겠지만은 중국을 견제함으로 인해 반사수에 대한 성장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본연의 성장이 좀 떨어지는 속도 조절이 좀 있다 하더라도 정책적이라든가 실제로 캐즘 구간에 이어서 있더라도 중국을 견제함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성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차의 성장과 K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별 성장률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성장률이 가장 높은 섹터를 집중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최근에 조정을 위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매수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포스코 퓨처엠이라가 엔솔 실적 발표 내용을 보니까 퓨처엠을 보니까 이게 대체로 양극재 기업들 코스모 흰소재는 증설 사이클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대체로 리튬을 사입을 하지 그러니까 직접 조달하는 업체들 중심으로 봤을 때는 양극재 캐파 기준으로 대략 실적이 1년 정도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지금 하방은 어느 정도 잡혀 있다고 보지만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동안 북미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거의 중국 기업들이 전액 조금 상당히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다 우리가 뺏어오는 구조로 앞으로 될 거기 때문에 성장률은 전액 섹터가 가장 가파르게 갈 것 같고 지금 북미 시장에서 소재별로 양극재, 동박, 전액, 알박 다 이제 앞으로는 쇼테이지가 날 거라고 보여지지만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전액 쪽입니다. 그래서 전액과 그리고 전액 안에서도 지금 가장 조달이 지금 물론 2년 유예가 될 정도로 조달이 가장 심각한 게 리튬이온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해질 염이라고도 얘기도 하는데, 요게 이제 국내에서 양산하는 기업은 후성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새만금 쪽에 이제 5만 톤 캐파 짓고 북미 쪽에 3만 톤 캐파 추가로 짓는다고 계획을 발표한 게 이제 중앙첨단 소재 요 정도밖에 없어서 그리고 이제 전해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신규 매수는 전해과 전해질 염 중심으로 하시는 게 향후 성장률을 기준으로 이제 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성장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쪽 좀 가장 크다 가파를 거라 보고 있고 제가 엔캠을 전에 이제 전략 매도하자고 말씀을 그때 34만 원 이렇게 6만 원 신고가 갈 때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서 50%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이전은 이 정도면은 그래서 이제 덕산테코피아 엔캠 솔브레인 동화기업도 있는데 지금 그동안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다들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신고가를 갔다가 빠진 종목들 위주로 해서 조정 많이 받은 종목들이 40에서 50% 조정 받았으니까 이제 밑에서 헤매는 애 말고 신고 갔다가 한 40% 빠진 종목에서 그런 종목들 저가 매수는 지금 타이밍이면 상당히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양극재 쪽에서는 코스모 흰소재가 여전히 삽픽으로 좀 계속 유지를 하겠고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이제 희한하게 이제 연기금이 거래가 단 한 주도 없었습니다. 요거 좀 그러니까 연기금 쪽에서 거래가 막 있을 때는 이상하게 좀 주가 좀 눌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거래가 없으니까 주가가 이제 반등하는 모습들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투자자들이 지금 연기금의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연기금의 거래가 얼마큼 있는지를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좀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당분간 거래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주가의 반등 가능성이 높고, 이제 오늘 에코프로비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포인트는 이제 향후에 이제 원가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캐파 디자인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런 것들 좀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재별 성장률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소재 성장률이 가장 가파른 쪽으로 지금 저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포스코 퓨처 홀딩스가 지금 자사주 매입을 지금 이틀간 한 것 같습니다. 1,000억 정도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을 하는데 하루에 8만 주 이상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주가 저점을 좀
좀 잡는 모습이라서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그 아르헨티나 여모 지금 준공 소식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은데 6월 말에서 7월 말인데 7월 말에도 소식이 없거든요. 그럼 또 지연이 됐으니까 요것만 좀 넘어간다 그러면 뭐 주가는 대체로 하방은 잡혀 있다. 이제 상승 여력이 높은 쪽으로 좀 집중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장률이 높은 쪽으로 집중해보자라며 압축된 전략을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실적들도 같이 체크하시면서 섹터 보유 종목 있으신 분들 혹은 이쪽에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해보실 내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제약바이오 쪽으로 가겠습니다. 7월 들어서 제약바이오 대장들의 힘내는 흐름이 섹터에 대한 분위기를 좀 달리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한 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확실히 급지 인하 여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네. 있는데 그동안은 그 하이어 for longer에 대한 그런 그 인식이 계속 지속됐다고 하면은 이제는 정말 이제 금리가 인하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가시권에 좀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50%를 넘어간 상태고 지금 그 금리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지금 픽스텝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50pp의 네. 금리 인하까지도 좀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9월 금리 인하가 이제 아무래도 예상되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섹터의 움직임이 괜찮은데 원래 지난주에 이제 이런 조정 상승세 통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거를 우리가 하려고 했었다가 시간 관계에서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 CDMO 시장과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가 지금 성장성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생물보안법 발의라든가 그리고 올해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쪽은 그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 만료가 올해부터 본격화되거든요. 이게 제가 작년에도 하고 올해부터 본격화된다고 말씀드렸던 상황인데 시장 환경 자체가 우호적이고 셀트리온 요거 좀 주목해봐야 될 게 이거 진펜트라 그 램시마 SC 미국 제품명인데 네. 서정진 회장이 직접 지금 발로팀 마케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연매출 1조 이상의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이거 신약이기 때문에 판매 성공하게 된다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최소 60% 이상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이 진펜트라 요거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주주들은 잘 보시고 통합 셀트리온이 올해 연매출 3조 처음 돌파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 핵심이 이 진펜트라 매출이 미국 매출이 관건이고 올해는 진펜트라 매출을 한 5천억 정도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펜트라 어쨌든 요거 미국의 매출 잠재력은 뭐 9월 달 추석 이후로 가능하다 하니까 요 모멘텀을 좀 잘 보시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이제 지난해 매출 순위가 CDMO 시장에서 4위 기록했고 뭐 탑3도 앞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3위가 그 칼렌턴트라고 10.1%, 삼성바이오로스가 9.9니까 역전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글로벌 빅팜 업체 MOB 같은 경우가 지난주 실적 사상 최저 찍고 있어서 요 CDMO 관련 기업들이 실적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연수주장고 20조인데 20조일 때 예전에 시가총액 50조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이 속도면 연 40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끌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가파르게 좀 올랐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뭐 바로 진입하기는 좀 부담이 되지만은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지금 가장 핫한 게 여전히 뭐 비만 치료제 섹터인 거고 이게 왜 핫하냐면은 시장 자체가 가파르게 성장이 예상돼서 그렇고요. 현재 연 4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30년까지 100조 원을 넘어갈 거로 전망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초기 시장입니다. 이제 성장률이 워낙 가파라서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는 노보디스크라든가 뭐 미국의 1112가 시장 양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 관련된 뭐 복제약이라든가 바이오시밀러 만드는 기업들을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그 GLP-1 관련돼서는 그 경구용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들이 앞으로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에서는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뷰 건네주셨고요. 자동차에 대한 시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그러고 보니까 부장님과 저희가 자동차 섹터를 그렇게 자주 다루진 않았던 것 같은데 현대차기 어떻게 보세요? 자주 다뤘습니다. 현대기아차 모두 다 계속 추천주로 나갔었고요. 그랬었나요? 네, 여전히 제가 이제 그 정차 시장에서는 향후에 현대기아차가 이제 글로벌 탑2 안에 들 거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고 거기에 이제 지금 그 기술력 자체가 그 전기차 플랫폼 기술력 자체가 외국 그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보다 월등히 높아요. 비행
BMW에 비해서도 지금 6년 이상의 지금 격차가 있고 벤츠와도 10년 정도의 그 기술 격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플랫폼에서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은 현대기아차의 레벨과 위상이 달라질 것이고요. 이 분기 합산 현대기아차 매출 뭐 70조 넘어갔다는 소식이 있었고 합산 영업이익 거의 7조 9천억에 육박을 했고 분기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2분기 양사의 판매량 감소했지만은 그 하이브리드라든가 고수익 모델 판매 증가로 인해서 역대급 지금 영업이익과 이제 매출이 나온 상황이고 현대기아차를 보면은 현대차는 전기차가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24.7% 감소란 비해 기아 같은 경우는 EV9의 판매 호조라든가 뭐 EV3 그러니까 신차 효과로 인해서 지난해보다 1.8% 전기차 판매 증가가 나와서 여전히 저는 완성차 쪽에서는 기아를 좀 더 탑픽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차 양쪽 다 이제 전략은 이제 현대차는 그 아이오닉 라인업을 확대하고 캐스퍼 EV 쪽에 대한 판매를 좀 확대를 계획을 하고 있고 SUV라든가 고부가치 제품 중심으로 제품 믹스를 할 거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생산 자체를 시장 상에 맞춰서 유연하게 지금 생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 전략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독려한다는 전략이라서 다만 이제 완성차가 부품주를 봤을 때 저는 여전히 이제 그 전기 배터리와 달리 완성차랑 부품주 간에는 가불관계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익률을 가져가는 거는 완성차가 더 크다 봐서 그래서 부품주보다는 완성차 위주로 더 선호를 하고 있고 완성차 중에서는 현대보다는 좀 더 기아를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려서 기아 탑픽해서 유지하겠습니다. 네, 6월 초에도 이제 기아에 대한 긍정의 시각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7월 말경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네요. 오늘의 종목은 어느 쪽에 관심을 두시나 했더니 포스코 인터입니다. 뭐 여러 이슈가 좀 맞물려 있어서 이 종목 안 그래도 궁금했었어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조정 잘 받아서 2분기가 그 영업이익 그 3,497억 나와가지고 그 2분기 연속 그 컨센서스 상회에 나와서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는 실적이 가장 가장 견조한 것 같고 올해보다 내년에 실적이 좀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한 4.2% 나와서 이제 역대 최고 분기 영업이익률이 4% 정도인데 이걸 좀 돌파를 했고 그리고 특히 해외 가스전 판매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좀 좋았습니다. 이제 미얀마 가스전 채굴량과 판매량이 늘면서 이제 비용 절감 효과도 나타나면서 실적은 앞으로 계속 견조할 것 같고 그리고 이 미얀마 가스전 자체가 그 전체 영업이익 6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익률은 또 70% 다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의 하방은 확실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조 효과 때문에 이제 역성장이 나오는 거지 가장 이제 포스코 그룹 중에서는 실적이 가장 견조하고 포스코 홀딩스 주가의 하방을 받치고 반등의 모멘텀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룹 내 핵심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그 해외 그 심해 천연가스를 탐사 개발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그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대왕고래 관련해서도 요게 지금 개인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탑픽으로 볼 수 있겠고 또 올해 하반기 에너지 부분의 사업도 계속 강화할 계획이라서 하반기 실적이 갈수록 올해 하반기 좋고 내년에 가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저희 하이투자증권에서 목표가 94,000원짜리 나와서 네. 목표가 94,000원 드렸었고요. 요거 목표가 94,000원 그대로 유지하겠고요. 미래에셋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목표가 64,000원짜리가 제일 하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단이 64,000원, 상단이 94,000원인데 장기적 관점에서는 뭐 94,000원 보고선 장기 투자하셔도 무방하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목표 라인 참고하셔서 포스코 인터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 여러 이슈 속에서 시장의 관심 속에 들어올 수 있을지 기대해보죠. 자, 오늘 하이투자증권 이창원 영업부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